1992년 1월 17일 한겨울 새벽 3시쯤 충북 충주의 검찰청 관사에서 충주지청 사무과장인 53살 김영호가 살해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보세요? 신고자는 사망한 김영호의 딸 김보은. 당시 사건은 이렇게 보도되었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3명이 복면을 하고 들어와 김영호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이거나 소송에 관련한 원한 관계 살인일 가능성에 등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김보은의 말에 따라 3인조 강도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김보은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호는 김보은의 의붓아버지입니다. 김보은이 7살 때 처음 만났고 9살 때부터 성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21살이 될 때까지 무려 12년간 지속됐었죠. 김보은이 대학에 들어가 천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자 주말에는 반드시 자기가 거주하는 충주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짓을 이어갔습니다. 김영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김영호는 검찰청 사무과장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그는 자신이 수사하며 압수한 포르노 테이프를 집에 가져와 아내와 딸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태적 행위를 하고 그들을 번갈아 성폭행했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하루하루. 두 모녀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어머니는 김영호에게 이혼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김영호는 식칼이나 쥐약 등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죠. 물론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검찰청 과장인 김영호를 보고 인사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영호와 세상은 같은 편이었어요. 도망갈 곳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녀는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김보은에게 작은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천안의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주중에는 김영호를 보지 않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김진관이라는 같은 대학 동갑내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무지막지한 괴물에 갇힌 김보은은 이 사랑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졌죠. 김보은은 김진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남자친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보은이가 다른 남자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김보은과 김진관은 김영호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만 안 놔두겠다는 위협과 협박뿐. 어떤 법에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아니 그런 법이 있기나 한 건지 두 젊은이는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 사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건 전날 그들은 최후의 단판을 계획합니다. 김진관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식칼과 공업용 테이프, 장갑을 산 뒤 충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김영호의 집 안으로 사랑하는 애인이 갇혀있는 야수의 소굴로 조용히 들어가죠. 김영호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소를 이 괴물이 들어줄 것인가.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두 사람은 김영호에게 다가갑니다. 김진관은 식칼을 꺼내들었고 둘은 김영호의 양팔을 꽉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난 김영호에게 김진관은 말합니다. 제발 보은이를 놓아주세요.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소리치는 김영호를 보고 이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와 사랑하는 사람이 당했을 고통이 김진관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결국 김진관은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내리꽂았습니다. 나는 김용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사랑하는 김보은을 살린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김보은은 구치소에 갇힌 뒤 김영호에게 갇혔던 지난 12년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괴물이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에 김보은은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김진관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도 인터넷도 인식도 부족하던 당시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울며 다짐했을 두 젊은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21살 연인이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은폐된 악을 겨우 광야로 끌어낸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됐고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중년의 삶을 살고 있을 두 사람이 가장 빛나했던 시절 벌인 가장 슬픈 살인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상식에 호소하면 정의롭게 해결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Storm.